8강 펴볼게요. 8강.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수능이 4일 남았네. 하나, 둘, 셋, D-5, 5일 남았네. 여러분들이 370일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370일. 자, 네, 수업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사항을 하면 수능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그 수능 시험지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들 문과고 진도도 다 나왔고 그러면은 한번 꼭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EBS 같은 데 바로 올라오고 네이버 같은 데도 올라올 테니까 풀어보시고 근데 이제 범위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 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언제죠? 17일날 모의고사죠? 맞죠? 17일날 전국연합학년평가 수능날 뭐하니? 진로 탐색하니? 수능날? 바로 가래요. 응? 학교에서 강제로 가래요. 잘해요. 15일쯤에요. 일요일이죠. 15일쯤에는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11월 17일에 보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여러분들의 현재 실력을 나타내주는 너 B형과 A형과? A형과? 네? 네, 어떻게 봐요? 학교에서 B형 보게 하나? 너는? 이과는 띄우고 그냥 보게 하나? A형 따로 봐봐. 네,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7일에 보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주는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은 작년 기출 모의고사를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시간. 15일. 15일이 원래 우리 일요일날 수업이잖아요. 일요일날 수업이잖아요. 이 시간에 작년 기출 모의고사 중에서 그러니까 뭐 다 풀 수는 없고 30문제를 다 풀면 시간이 안 되니까 2시간 동안 핵심적인 작년은 좀 그렇겠다. 왜냐면 작년 고이들은 니네 시험 범위가 아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모의고사 문제 좀 추려서 나올 만한 것들 해서 15일 날은 보고 수업 좀 해드릴게요.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 거지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채점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냥 모의고사 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가채점 잘 안 했잖아요. 내버리고 끝 이랬잖아요. 성적표 나올 때까지 잊어버린 시험. 모의고사 날은 노는 날, 뭐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가채점을 하시고요. 가채점을 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건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의 성적입니다. 국영수. 탐구는 뭐 아직 변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확정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가채점을 해서 국영수 점수를 보고 이제 메가스터디나 EBS나 뭐 이런 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등급 컷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정확한 등급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등급.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제가 이 꼬리표 같은 걸로 그 모의고사 보고 오시면 21일날 오시면 그 꼬리표 토요일날 왔을 때 뭘 드릴 거예요. 뭘 드릴 거고 그 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써서 내주셔야 돼요. 성심성의껏 보세요. 이거 사설 모의고사랑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설 모의고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질이 조금 조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사설 연구 기관에서 내는 거니까 문제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문제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왁구로 봤을 때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성이나 UA나 중앙이나 뭐 이런 거 등등등은 끼켜봤자 응시 인원수가 뭐 6만 명, 7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야 뭐 15만 명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 등급이 진짜 등급이 아니라 거기서는요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5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4등급 나올 수도 있고 6등급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근데 그런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라 실제 전국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6월달에 한번 봤죠. 6월달에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달에 한번 보죠. 11월달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월달의 범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달에 모의고사를 보신 성적이 등급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실력이다. 내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겠죠?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따져서 보셔야 되고요.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주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모의고사 준비 틈틈이 하시고, 특히 수학2 미적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 됐죠? 그런 것들 좀 유심히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해봅시다. 자, 75페이지, 74페이지. 개념 설명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개념을 그 정규분포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보시면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보면 돼 있습니다. 타입 안 했지? 했다? 그래, 확인해 봐야겠네. 카페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 등급이 그 카페에 가보시면은 그 정규분포랑 연속 확률 변수랑 이런 것들 개념 설명은 처음 배울 때 우리 찍어놨던 거 8월달에 여름방학 때 찍어놨던 강의가 있고, 그때는 좀 세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한번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때도 또 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개념적인 거는 아시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배운 사람 처음 듣지 거의 정규 거의 처음 듣죠. 그러면은 오늘 듣고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돼. 처음 여름방학 강의로 됐죠? 카페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을 배웠으면 오늘부터는 이제 남은 부분이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울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 그랬을 때,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 중요한 거를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우리 지금 하는 거, 8강에서 하는 거, 오늘 할 거.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공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규 분포와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 요걸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뭘 배울 거냐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총 4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주제예요. 요 4개. 지금 연속 확률 분포라는 대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게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적 추정에서 모평균과 모비율 추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의 왁구를 짜주시고, 우리가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뭐 배운 사람들은 기억해서 배웠었지, 혹은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배울 거. 중요한 내용,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4가지 주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한 문제씩은 다 나올 겁니다. 최소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알겠죠? 확통 기말고사 보시는 분들은 이거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를 좀 공부해보고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자, 보시게 되면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백에다가.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함수를 나누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자,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 변수가 뭐였어요? 이산 확률 변수였죠. 그치? 그래서 표를 세울 수가 있었고 뭐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끊기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즉 연속 확률 분포로 넘어왔을 때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연속 확률 변수로 바뀔 겁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로 바뀔 건데 연속 확률 변수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바로 범위예요. 범위.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이산확률 변수와 두 가지를 비교해드리면 우리가 외웠던 앞에서 배웠던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라고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앞면이 나오는 개수 혹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산확률 변수는 이렇게 많이 써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그죠? 우리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들이 다 이항분포에서도 예를 들어서 5명을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아까 주간 테스트 12번 같은 문제도 5명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완치될 확률이 5분의 3이다. 그때 p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라는 얘기는 4명 이상 완치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였잖아요. 이번 주에 푼 거 주간 테스트 12번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식의 변수들을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확률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p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러면 여기 써진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것 중에서 자, 이 안에 써진 게 지금 정수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안에 있는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냐면 범위 내에 모든 실수를 확률 변수로 취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내가 확률 변수로 취급하겠다. 이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로 등장한 거예요. 됐니? 첫 번째. 자, 그럼 잘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모든 실수를 내가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연이야 확률 변수 몇 개? 그렇죠. 무한개죠. 무한개죠. 그죠? 그러면은 이산확률 분포에서 했던 표를 만드는 작업이 얘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이산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끽 해봤자 많아야 6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6개 갖다가 표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표. 그치? 근데 지금 이 범위에서는 무한개니까 표를 만드는 작업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는 표로 푼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떤 식의 방법으로 접근할 거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기하적 확률로 접근을 할 겁니다. 기하적 확률. 여기서는 무슨 확률이었어요? 이산확률 분포는 주로. 수학적 확률이었죠.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항분포에서는 독립수행의 확률이었죠.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뭘로 접근할 거냐면 확률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기하적 확률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하적 확률을 뭘 나타내는 거냐? 바로 면적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면적. 됐니? 여기까지.
면적. 자, 기하적 확률을 간단하게 복습 좀 해봅시다. 원이 있어요. 4등분 했습니다. 원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짝을 했을 때 인수 이렇게 있을 때 다트를 던졌어. 여기다 다트를 던졌는데 4에 맞을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죠? 그 4분의 1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쵸. 잘 봐. 왜 우리가 여기서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를 맞을 확률 물어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4분의 1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확률 계산하는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전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에서 전체가 어디야? 어디로 가? 분모로 가잖아요. 분모로 가잖아요. 그리고 확률에서 전체는 얼마예요? 확률에서 전체는 얼마예요? 계산하면 1이죠. 우리는 이걸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 여기가 근데 4등분 했으니까 얼마만큼 차지? 4분의 1만큼 차지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니? 됐니? 자, 그럼 잘 보세요. 기하적 확률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기하적 확률은 결국 어떤 게 되냐면 얘는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뭘 갖다가 계산을 하냐면 전체 면적분에 내가 원하는 특정 면적 넓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기하적 확률이더라라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잘 보세요. 전체 면적은 잘 들어. 전체 면적은 항상 얼마야? 항상 1이야. 그러면 결국 기하적 확률은 분모 계산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전체 면적은 항상 1이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우리가. 됐니? 오케이? 그럼 뭐만 따지면 돼요? 특정 면적만 계산해주면, 즉 면적만 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하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원판을 그렸을 때 하나 조각이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understand? 됐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봐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제가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로 나올 겁니다. 그래프로 나오는데 0부터 예를 들어서 쌤이 2까지라고 해봅시다. 0부터 2까지 1이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삼각형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를 함수 fx라고 할게요. 되셨어요? 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면적이 지금 쌤이 칠한 이 노란색 면적이 얼마예요? 1이죠. 그죠? 1이죠. 됐니? 자, 정리 좀 할게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은요. 이러한 그래프들이 지금 문제들 보시면 다 그러한 그래프들이 나올 텐데 항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x축, y축과 이루는 x축, y축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요. 전체가 돼요. 범위의 시작점부터 범위의 끝에까지의 면적이 항상 1이 돼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그게 뭐니까? 그게 뭐니까? 1이 뭐야? 1. 확률에서의 1은 항상 뭐야? 전체니까. 전체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그럼 이 안에서 그려지는 모든 사건들의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1번 보세요. 1번 봐봐. 이거를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돼. 아, 우리가 이제는
확률 계산을 면적 갖다 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정규 분포가 쉬워져요, 여러분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다음 중 y는 fx 돼 있고 밑줄 쳐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범위가. 확률 변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물어봤지. 그치?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 그려진 거. 뭐가 그려졌어요, 지금? 반원이 그려졌죠? 그죠? 그 다음에 반원과 그러면 x축이 이루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x축이 반원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이루는 면적이 얼마예요? 2분의 1 파이죠. 그죠? 2분의 1 파이죠. 됐니?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 전체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전체 범위에서 이루는 면적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럼 2분의 1 파이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안 되는 겁니다.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면적 얼마예요? 2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묶어보세요. 3번과 4번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그려지죠. 그럼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Y라는 게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X축보다 밑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 Y값은 양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죠? 그죠? 그죠? 오케이? 우리 봐. 그 함수 위에 문제에 보면 y는 fx라고 있잖아. 거기서 y가 뭘 나타내니? 거기서 y가 뭘 나타내? 이 문제에서 y가 뭘 나타내요? 어? 수인아, y가 뭘 나타내요? 확률이에요. 얘들아, y 동그라미 치고 써놔. 확률이야, 걔는.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확률이에요. y는. 그러면 y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 예를 들어서 그래프 찾으라고 그랬는데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그려지면 그 문제는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걔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5번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면적이 얼마? 1인 거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지금 1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이런 성질을 가지구나. 항상 x축 또는 y축. 근데 뭐 x축이 주로 많으니까. 항상 x축과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이 1이 돼야 된다. 전체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1이 돼야 된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걸 이용을 해서 실제 수능에서도 나왔던 문제고요.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K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확률 변수가 그려졌고 얘를 fx라고 하고 x의 확률 변수의 범위가 0부터 k까지라고 문제에서 줬대. 됐니? 그리고 여기에는 3이라고 했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잘 봐. 그랬을 때 요 그림에서 k값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걸 수 있어 없어? 걸 수 있어 없어? 걸 수 있어 없어? 네? 민수? 걸 수 있어 없어? 있어. 뭘 이용해서? 요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수능에서 나왔었어요. 재작년에 2014년 수능에. 봐봐. 요 면적이요.
이 그래프가 지금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0부터 k까지고요. 요 그래프와 x축 그리고 0부터 k까지니까 요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 그럼 어디예요? 면적이. 테두리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삼각형과 직사각형이죠. 요 면적 다 이렇게. 이 면적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1이 돼야 돼요. 얘도 포함해야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더하는 게 얼마다? 1이다. 그지? 그러면 여기 삼각형 면적 얼마야? 삼각형 면적. 삼각형. 얘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고요. 곱하기 밑변이 k겠죠. 그죠? k네. 그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 얼마야? 그냥 k죠? 그죠? 1 곱하기 k니까 직사각형. 그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1이죠? 그럼 2k가 1인 거니까 k 값은 얼마야?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물론 2분의 1이 좀 너무 크게 그렸지만 어쨌든 k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 아시겠나요? 수능에 나왔었어요. 진짜로. 오케이?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요거에 제일 중요해. x축과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 근데 x축보다 밑에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y값이 y값이 확률이니까. 확률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보다 밑에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럼 확률 밀도 함수 다 풀려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럼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뭘 이용하는데요? 이거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지? 자, 지금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왔고 fx라는 친구가 어떻게 써지냐면 a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써진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죠. 그죠? 그러면은 0부터 1까지가 뭐가 돼요? 변수 구간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이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은 싹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싹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겠죠? 그래야 안 돼요. 맞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셔라 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대략적인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고 0부터 1까지라고 했어.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그죠?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 나와요? x에 0 집어넣었을 때 a 나오겠죠? 뭐 a라고 해볼까요? a 이렇게 모르니까 되니? a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요? 1 집어넣었을 때 2a 나오나요? 2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형태는 무조건 뭐예요? 직선이죠. 근데 직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내려오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A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면적은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죠? 그럼 결국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요게 면적이 얼마다? 1이 돼야 된다. 이해됐어요?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떠오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도요?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여기가 얼마? A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니까 2분의 1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A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 A가 되겠지. 그지? 자, 이게 얼마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값 얼마야? 3분의 2 답 2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감이 오죠? 해야 될지? 그지? 아니야? 3번 3번 한번 봅시다. 자,
자, 3번. 자, 3번 보시게 되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요.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0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p, x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셔라 라고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래프 그립시다. 0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2까지죠. 여러분들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랬을 때, 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죠? 0 집어넣으면 1이죠?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요? 0 아니에요? 0? 0이죠, 0. 그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게. 그치? 자, 그럼 여기 면적이 1이라는 거 체크되셨어요? 2 곱하기 1분의,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면적, 삼각형 면적 1 되는 거 확인됐죠?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자, 요거, 요뜻 해석해보세요. x가 뭐부터? 0부터 1까지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확률 변수 x가 0부터 1까지의 뭘 구하라고요? 면적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면적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아. 이거는 확률이잖아. 자, 이제 확률을 뭐랑 동일시한다고? 면적이랑 동일시한다고. 그게 정규 분포로 그대로 옮겨가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정규 분포에서 확률 계산할 때 면적을 구하는 이유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 0부터 1까지의 면적과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1을 한번 체크해보면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서 찍 나누면 어디의 면적? 여기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됐니? 이해됐죠?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 1을 집어넣으시면 y값이. 그치?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나 되게요?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써진 우리가 이거 무슨 도형이냐? 사다리꼴이죠? 그죠? 사다리꼴 면적만 구해보시면, 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2분의 1 더하기 밑변 1. 됐지? 곱하기 높이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4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답은 여기의 면적이 얼마? 4분의 3이다. 근데 이게 곧 뭐라고? 수인아, 이게 곧 뭐라고? 확률이다. 그래서 면적은 확률과 같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무조건 면적이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자, 4번에서 K값 구해보세요. K값도 4번에서 K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손바닥 대고 설명을 해줄게. 우리 봐. 4번에서 K 뭐 나오냐? 수인아, K 뭐 나와? 얘들아, K 뭐 나와? 2분의 1 나오죠? 그죠? 보세요.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K죠. 4K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그 그래프 형태가 뭐가 되겠어요? KX니까
직선, 원점 제한 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이 돼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겠죠. 2분의 1. 그지? 그러니까 K는 얼마나 돼요? 여기가 4죠. 그죠? 여기가 얼마야? 4K. 그지? 그러면은 8분의 1, 8K가 얼마나 됩니까? 1이 돼야겠죠? 8K가. 그지? 따라서 K가 얼마나 돼요?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 2분의 1은 8분의 1. 됐니? K가 8분의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0부터 3까지죠. 그죠? 그럼 3 집어넣고. 자, 그럼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이제 여기 4K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그지? 자, 그랬을 때 3 집어넣으면 Y값 얼마야? X에 3 집어넣어봐. 얼마야? 8분의 3이겠죠? 그죠? 8분의 3. 그럼 여기 면적 구하라는 거죠. 그지? 그럼 여기가 높이. 직각삼각. 따라서 이 면적은 얼마나 돼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8분의 3 곱하기 윗변이 3 이렇게 써주겠지. 그지? 따라서 확률은 얼마다? 16분의 6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다음 몇 번? 3번이겠네요. 그죠? 3번. 자, 다음에 5번은 그래프 주어졌네요. A 봅시다. A 뭐예요? A 뭐예요? 얼마예요? 0부터 2까지니까 A가 뭐예요? 1이 돼야겠죠? 그죠? 자, A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2분의 1부터 1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나올까? 해봐. 자, 6번 보겠습니다. 5번 얼마 나와요? 4번. 5번, 4번.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면적이 나올 텐데, 자,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K 값을 구해줘야겠죠, 여기서. 자, 6번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 더했을 때 얼마? 1이 나와야겠네요.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보면 여기 면적 얼마예요? K죠? K죠? 아니? 맞잖아. 그지? 여기 면적 얼마예요? 2분의 1 K죠? 그죠? 그러면 2분의 3K가 얼마나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3분의 2다 일단 나올 겁니다. 됐니? K 값은 3분의 2.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요만큼의 면적을 구해봐라. 그러면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면적 구해서 두 개만 뭐 하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구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해보시면 얘는 사다리꼴인데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치? 그럼 요만큼은 얼마나 되겠어요? 요만큼. K가 3분의 2. 요만큼. 그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이거 함수 근데 식이 안 나와있네? 식이 안 나와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얼마야? 얘들아, 요 함수 이름이 뭐니? 진함수예요. 요 함수? 자, 요거 쓰는 연습부터 하자. fx를 써보겠습니다, 저희가. fx를 써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건 3분의 2x가 나올 거고 얘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3분의 2가. 어떤 함수? 1보다 커 나왔고 x가 2보다 작아.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잡으세요.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치?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 자, 따라서 1번 면적을 구해보면 1번은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3분의 1 더하기 밑변은 3분의 2 곱하기 높이는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그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나 되냐면 4분의 1 요거 하나 나올 겁니다. 1번이. 그치?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한번 해보시면 2번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이게 얼마였어? 3분의 2였죠. 그죠? 3분의 2에 얼마만큼이에요? 얘는? 절반이죠, 절반. 그죠? 그러면 얘는 전체 면적 3분의 2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더라. 됐니? 따라서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두 개만 더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얼마예요? 답은 그래서 12분의 7.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됐니? 7번도 그냥 문제 한번 똑같이 요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7번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오늘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77, 78페이지가 내일까지 숙제예요. 요 문제만. 됐죠? 네, 그래서 잘 들어. 자, 요거는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에. 베이스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베이스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잠깐 뒤에 보시면 내일 배울 게 이제 구강이잖아요. 정규분포. 그죠? 구강, 정규분포. 정규분포는요 구강 그 79페이지에다가 별표 5개 쳐주세요. 이거는 수능에도 엄청 잘 나오고요. 내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능에서도 엄청 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수업하는 내용이 정말 엑기스예요. 여러분들 연속학률부터해서.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복습 오늘 그냥 한번 복습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강의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강의 한번 더 해주시고 내일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할 거니까 됐죠? 네.